네, 사모님 친구들 반갑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앞두고 있다가 좀 갑작스러운 이태원 사건으로 인해서 조금 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이 실용수학 내용 자체가 그 실업계 친구들이 실용적인 부분을 다루는 생활 속의 수학들을 좀 배우는 학문이라 고3 입문반인 여러분들이 배우기에 조금은 학문적으로 가치가 조금은 좀 떨어지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배우는 이제 과정 속에 살펴보면 중학교나 고1, 2 때 배웠던 어떤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도 있고 우리가 또 알아두면 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배워 나가고 우리가 배웠던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단원 말미나 한 번 더 언급을 이렇게 해드리고 여러분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이렇게 우리 평가를 할 때는 그 내용을 포함해서 시험 문제를 제출할 건데요. 출제를 할 건데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한테는 좀 미안한 감이 있지만 수원, 확률과 통계, 수투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야 되는 수능에 나오는 과목들 있잖아요, 그죠? 그 과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따로 수능 특강을 좀 공부를 좀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따로 공부하시다가 어려운 게 있으면 저에게 질문을 하셔도 되니까 일단은 약간 좀 이원화돼서 운영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이나 관련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언급을 하는 방법을 최대한 고민을 해볼 테니까 조금 뭐 단순한 것도 있고 좀 여러분 무슨 공작하는 것도 아닌가 하는 그런 단원들이 좀 많은데 일단은 뭐 실용수학은 실용수학으로 배우고 선생님이 좀 추가할 내용들이 있으면 추가해서 보강을 좀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수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어핀스키 삼각형, 그 다음에 양탄자, 그 다음에 입체 형태의 사면체, 그 다음에 그 육면체, 그 맹거 스펀지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한번 뭐 책에 나와 있는 코우 눈송이 곡선 그런 것들 한번 해보셨나요? 네. 자, 거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우리가 여러분 합동을 이용한 생활 속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합동은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배웁니다. 합동과 닮음 전부 다. 뭐 합동 여러분 기억나시죠? 뭐 SSS 합동, SAS 합동 뭐 이런 거 삼각형의 합동. 그뿐만 아니라 뭐 삼각형이 아니라도 어떠한 도형이라도 우리가 뭐 돌리거나 엎치거나 사실은 이제 그 수평적으로 이동시켰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합동이라고 하거든요. 네, 책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밑줄을 끄면서 같이 읽으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에서 합동이란 우리 생활 주변에 모양과 크기가 같은 두 도형. 자, 모양과 크기가 같은 두 도형을 합동이라고 한다. 여기서 모양은 같은데 크기가 다르면 닮음이라고 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합동은 도대체 뭐지? 자,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겁니다. 어떤 도형을 모양이나 크기를 바꾸지 않고 밀거나 평행적으로 옮긴다 이 말입니다. 밀거나 돌리거나 뒤집어서 여기서 완전히 포개일 수 있을 때, 겹쳐질 때 우리는 합동이라는 얘기를 한다. 자, 합동 기호 이렇게 줄 3개 썼던 거 기억납니까? 자, 이 도형과 이 도형이 합동 이렇게 썼었습니다. 이걸 합동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생각의 창에 한번 보시면 색연필을 가지고 마이클 크레이그라는 사람이 서페이싱이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표면,
뭐 이런 뜻이죠, 맞죠? surface 표현입니다. surfacing. 자, 그림에서 포크 모양 도형을 찾아 한 가지 색깔로 칠해보자. 여기 포크 있죠, 맞죠? 포크. 제가 지금 공교롭게 고른 색깔하고 똑같네요. 다 칠하진 않을 건데요. 자, 요렇게 여기 있죠, 포크. 보입니까? 예. 중간중간에 포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크를 찾아서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있고요. 네. 포크를 찾아서 이렇게 색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있나요? 이게 포크의 꼭다리 부분입니다. 이제는 안 보이는 것 같죠, 그죠? 자, 이게 포크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휴대전화 모양을 찾아서 색칠해보자. 다른 색깔로. 자, 휴대전화 보이나요? 여러분들은 보기 힘들었던 휴대전화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스마트폰이라는 애를 세대인데 옛날에 휴대전화가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보이나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맞죠? 여기도 있고 네, 여기도 끝부분에 조금 있네요. 예. 자, 이렇게 색칠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색칠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색칠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냥 보자. 그럼 얘네들 관계가 어때요? 얘를 쭉 대각으로 밀으면 된다, 맞죠? 근데 우리가 X축, Y축 평행이동 배웠으니까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서 수평으로 옮기면 완벽하게 겹쳐지겠죠? 이 두 도형이 합동이다. 자, 그래서 책을 계속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자, 같은 크기와 모양의 무늬가 반복되는 우리가 패턴이라고 하죠. 패턴. 포장지나 상품의 옷감 등은 생활 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뭐 유명한 것들이 있죠, 맞죠? 뭐 버버리, 예사코 뭐 이런 거 보면 특유의 그 패턴 모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뭐 명품이라고 하는 애들 보면, 근데 그런 명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뒤돌아서 여러분 옷장만 봐도 보이는 뭐 흔히 말하는 이 땡땡이 무늬, 꽃무늬, 꽃가락, 그죠? 그다음에 줄무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옷 같은 데서 이렇게 만들어진 애들을 볼 수가 있다. 상업적으로도 이런 합동적인 성질을 이용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하게 이용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가진 옷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적으로 그러면 어떤 이동을 시키면 합동을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주어진 도형과 합동인 도형을 얻는 방법이 이런 것들이 있었다. 평행이동, 대칭이동, 회전이동, 미끄럼 반사이동. 이 뭐지? 싶다 맞죠? 미끄럼 반사는 뭐지? 회전도 솔직히 여러분 좀 생소하죠, 그렇죠? 자, 평행이동은 우리가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고요. 트랜슬레이션. 이 책에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도형의 점들을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거리만큼 옮겼다 했을 때 우리는 평행이동이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X축 방향으로 이동시켰다, 수평 방향으로 했다 그러면 X축 평행이동이라고 하고, 수직 방향으로 했다 그러면 네, Y축 평행이동이라 했습니다. 아우, 저도 지금 딱 밥 먹고 나서라서 좀 하품이 많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Y축 평행이동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하기도 하죠. 근데 뭐 그냥 우리가 그냥 하나의 방향을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대각선 방향이라도 똑같은 방향과 똑같은 길이로 모든 점을 이동시키면 평행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X축 평행이동, Y축 평행이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좌표 평면에서 특정할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이런 평면에서 이동시킬 때는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방향으로 동일하게 이동한다. 평행이동, 트랜슬레이션. 자, 대칭 이동은 시메트리 트랜슬레이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시메트리라고 합니다. 시메트리. 뭐 이건 뭐 여러분 중요한 건 아니고요. 대칭 이동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선대칭입니다. 선대칭. 어떤 하나의 선을 기준으로 동일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 평행이동과 다르게 접어서 겹쳐지기 때문에 모양이 이렇게 뒤집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여러분들 잘 아는 X축 대칭이동, Y축 대칭이동 이런 게 대표적인 게 있다, 그죠? 눈에 제일 잘 보이는 선 두 가지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걸 선대칭이란다. 그 다음에 점대칭이 있죠, 맞죠?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원점 대칭 이런 거 있었죠, 그죠? 어떤 하나의 점을 기준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그려진 형태를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언급이 안 돼 있는데 뭐 우리가 사실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좌표평면이 있을 때 뭐 조금 불규칙하게 그리더라도 그렇죠? 이 점에 대해서 자, 점대칭 뜻은 자, 일단은 방향이 다른 색깔로 할게요. 원점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점이 원점을 통과합니다. 통과하는데 거리가 똑같은 지점에 점을 하나 찍습니다. 됐죠? 또 다른 점도 원점과 연결을 시키는데 거리가 똑같은 지점에 점을 하나 찍습니다. 그죠? 마찬가지 똑같은 방법으로 또 원점에 연결을 하는데 거리가 똑같은 지점에 점을 찍습니다. 그래 놓고 이 점들을 연결시키면 이도형과 합동인도형이 나오는데 이런 형태를 여기서는 선대칭밖에 없는데 이런 거를 우리는 점대칭 이동이라고 하죠. 그죠? 책에 언급이 안 돼 있어서 다 알고 있는 건데 그죠? 예, 다 알고 있는 건데 말씀을 한번 드린 겁니다. 핵심은 동일한 거리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동일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중요하죠. 회전이동은 여러분 생소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이미 제대로 개념을 배운 적은 없지만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예. 어떻게? 시계 같은 거죠. 시계. 그죠? 시계 바늘이 정중앙에 하나의 침을 가지고 침이 돌잖아요. 맞죠?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이 초침이든 분침이든 끝에 어떤 그림을 하나 그려놨다. 그럼 이 그림이 이렇게 시계가 돌아감에 따라 이동하면 이 도형이 요 도형이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다? 회전을 해서 이동을 하죠. 맞죠? 회전하면서 시간이 간다고 그림이 커지거나 작아지나요? 안 하죠. 그쵸? 예, 그냥 그 크기 그대로 위치만 이동되는데 빙글빙글 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회전 이동 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로테이션. 여러분 들어봤잖아요. 맞죠? 자, 1번, 2번, 3번이 한 바퀴 돌듯이 바꾸면서 역할을 한다. 로테이션 해라. 들어봤죠? 그쵸? 예, 그게 로테이션입니다. 로테이션. 회전, 이동. 우리 영어로는 로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회전 이동은 각을 얼마만큼 했느냐 이게 나오죠. 맞죠? 그 다음에 도형이 ABCD였는데 이게 이동되다 보니까 ABCD 위치가 달라지죠. 맞죠? 이것도 모양 그대로가 아니라 이렇게 틀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방향적으로 틀어진다는 겁니다. 크기는 바뀐다 안 바뀐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이동은 크기는 바뀌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 거를 우리는 회전 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처음 들어본 겁니다. 진짜 이건 처음 들어본 거죠. 미끄럼 반사 이동. 그죠? 예, 이걸 영어로는 미끄러진다. 글라이드 반사 리플렉션이라고 합니다. 예, 글라이드 리플렉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반사한다.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춘다. 리플렉트라고 하거든요. 그 명사형으로 해서 글라이드 리플렉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미끄럼 반사인데 이거는 선대칭과 평행 이동을 동시에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즉 반사됐다. 반사가 대칭이 된 거겠죠. 반사가 됐는데 미끄러졌다. 쭉 미끄러졌다라는 거죠. 맞죠? 반사하고 미끄러졌다. 그래서 우리는 글라이드 리플렉션 우리 한글말로 표현하면 미끄럼 반사 이동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반사시키고 미끄러진다. 또는 미끄러뜨린 다음에 반사시켜도 똑같은 모양이 되겠죠. 그렇죠? 순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동들을 적용하면 내가 가진 그림을 그대로 크기 모양이 똑같은 상태에서 위치를 변경시킬 수 있는 이동들이라는 거죠. 왜? 합동의 뜻이 다시 옮겼을 때 겹쳐지면 되니까. 그렇죠? 크기나 모양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림과 같이 주어진 그림을 각각의 합동 원리가 적용되도록 그림을 완성해 보자. 이게 이제 열린 교실인데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데 너무 유치하다, 그죠? 너무 무슨 미술적인 숙제다, 그죠? 미술적인 숙제. 하지만 여러분들 잘 해낼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 그림을 평행이동한다. 여기다가 똑같이 얘랑 똑같이 생긴 차 하나 그리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선대칭 어떻게 하면 되겠다? 선대칭 얘랑 똑같은 모양을 이 선을 기준으로 하면 되니까 좌우가 똑같은 모양이 되게끔 그리면 원숭이 모양이 나오겠죠. 맞죠? 사실 우리 사람의 얼굴은 100% 선대칭은 아닙니다. 미묘하게 다르거든요. 좌우가 미묘하게 다르다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정확하게 사진을 찍은 다음에 왼쪽을 잘라내고 오른쪽을 복사시키고 또는 오른쪽을 잘라낸 다음에 또는 왼쪽을 복사시켜서 붙였을 때 오른쪽 왼쪽을 자연스럽게 있는 사진하고 비교해보면 다르다고 하거든요. 예, 느낌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은 완벽한 선대칭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벽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런 그림은 여러분 완벽하게 한번 그려볼 수 있겠죠, 그쵸? 한번 좀 예쁘게 그려보십시오. 과제입니다, 과제. 아이고 참 과제가 참 부끄럽다, 그죠? 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이 회전 이동인데요. 이 아이스크림 콘을 이렇게 따다다 옮기고 있잖아요, 그쵸? 실제로는 여러분 이 원의 중심을 하나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콘의 이쪽 이 대각선 선을 쭉 꺾고 똑같은 이 대각선을 긋고, 그죠? 자를 대고 하면 제일 좋겠죠? 똑같은 대각선을 껐을 때, 한 점에서 만날 겁니다. 그 점이 아마, 잠깐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아이스크림 콘을 정확하게 반으로 자르는 선을 껐습니다. 반으로 자르는 선. 정확하게 반으로 자르는 선. 그쵸? 네. 정확하게 반으로 자르는 선을 그으면 마찬가지로 한 점에서 만나겠죠, 그쵸? 그 점이 원의 중심이 될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원의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일단 원을 하나 그린 다음에 이 길이를 재서 똑같은 길이만큼 카피해서 그리면 뱅그르르르르 그려지는 아이스크림 콘들로 이루어진 원을 그릴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미끄럼 반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미끄러뜨리고 반사해도 되고 반사시켜서 미끄러뜨려도 된댔죠. 일단 반사를 먼저 시켜봅니다. 반사를. 이렇게 배가 거꾸로 되겠다. 맞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쭉 미끄러져 오면 됩니다. 그럼 모양이 똑같은 배가 완성이 될 거거든요. 알겠죠? 예, 반사시키고 쭉 오거나 또는 쭉 와서 요쯤에 평행이동된 배 이름 이렇게 1번처럼 평행이동된 그림을 그린 다음에 여기 선대칭처럼 반사를 시키면 되겠죠. 그쵸? 됐나요? 예, 그래서 이 4개를 한번 완성시켜 보는 게 여러분들의 이번 시험 목적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왜 이 짓을 하는지를 여러분 밝히게 됩니다. 왜 이 짓을 하는지. 아니 합동은 합동인데 왜 이런 식으로 합동인 애들을 찾았을까에 대한 답이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예고를 하면 쪽매 맞춤이라는 게 있는데요. 쪽매 맞춤. 우리나라 말로 하니까 쪽매 맞춤입니다. 외국말로 하면 트랜슬레이션이라는 겁니다. 트랜슬레이션. 죄송합니다. 트랜슬레이션은 평행이동이고요. 테셀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테셀레이션. 유명한 미술 작품들에 많이 나오는 그 수학의 원리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오늘 배웠던 합동의 성질 또는 이제 좀 더 유명한 거는 이제 배율로도 조율을 하기 때문에 닮음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평행이동, 대칭이동, 회전이동 같은 걸 이용해서 예술적 그림까지 만든 화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학을 이용한 화가.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여기 이제 바로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간단하게 소개만 하면 애셔라는 사람입니다. 이 영어 철자를 한번 보십시오. ESCHER이라는 사람입니다. 애셔. S처가 아니고 그냥 애셔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상당히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요. 이게 대표적인 작품은 아닙니다. 훨씬 더 유명한 게 있습니다. 천사와 악마도 있고 도마뱀이라는 작품도 있고 더 많은데 여기는 다 소개가 안 돼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고 오십시오. 애셔라고 치면 이미지가 엄청 많이 뜹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실주의적인 어떤 그림을 보고 그리는 게 아니라 어떤 도형을 형식한 다음에 그거를 뜯어서 옮기는 걸 이용을 해서 똑같은 무늬가 반복되게 만드는 겁니다. 패턴이 반복되게. 그렇게 해서 천사와 악마가 어우러져 있는 그림, 그 다음에 도마뱀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서 이제 나왔다가 들어가는 그런 그림, 그 다음에 나비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그 정삼각형, 정육각형, 정사각형, 평행사변형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기본이 되게 한 다음에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이용을 해서 작품들을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들을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할 건데 한번 애셔의 작품을 한번 더 검색해 보시면 다양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혹시나 여러분들 못 본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찾아서 인쇄해서 여러분에게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뭐 배웠나 싶을 정도로 좀 내용은 빈약하지만 합동이라는 걸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인지시켰고요. 그 다음에 합동인 도형들을 우리가 이 도형과 저 도형이 합동이라는 것 또는 그 합동을 이용해서 어떤 디자인을 하기 위한 그 방법 중에 평행이동과 선대칭, 점대칭, 회전이동, 그 다음에 미끄럼 반사이동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이런 어떤 다양한 패턴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예술적인 것까지 갈 수도 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과제 중에 쪽매 맞춤 하는 것도 있습니다. 쪽매 맞춤 하는 거.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해볼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아무튼 합동과 여러 가지 합동 도형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열린구실 1번 과제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우리 테슬레이션까지 인터넷으로 강의를 하고 아마 별일이 없다면 다음 주 아마 수요일에는 계약을 해서 다음 주 금요일에는 여러분 만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